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죠. 꽃길 대신 흙길을 걷는 청춘은 그 말을 아로새기며 이른 아침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괴산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김재모라고 합니다. 새벽 한 6시쯤에 이제 집에 나오고요. 집에 나와서 이제 제가 심어놓은 밭들을 한 바퀴 둘러보는 걸로 시작을 해요. 둘러보면서 밭에 심겨진 작물이 있다면은 그 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물이 부족하진 않은지, 다른 병에 걸린 건 없는지 한 바퀴 쭉 둘러보는 작업을 하고요. 농촌에 이제 막 뿌리를 내린 청년. 그의 시골살이가 궁금해집니다. 재모 씨의 파트너는 함께 귀농한 아버지입니다. 재모 씨 가족에게 괴산은 두 번째 귀농지. 땅도 농작물도 건강한 농사를 꿈꾸며 괴산에 터를 잡았죠. 농사는 처음이라 설렘 만큼 걱정도 컸다는 재모 씨. 아무래도 이 괴산은 제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뭐가 있는지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어서 그게 제일 걱정이 됐었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약간 제 성격도 그렇고, 그냥 뭐 가서 만나자, 가서 부딪혀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걱정도 있었지만 뭐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괴산에 왔던 것 같아요. 이곳은 또 다른 청년 농부의 둥지. 아주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흰 가운까지 준비하는데요.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요? 아유, 무서워. 얘네들 지금 막 카메라 때문에 겁먹어서 아마. 기욱 씨는 앵무새를 기르고 분양하는 브리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괴산 사리면에서 앵무새 키우는 성기욱입니다. 한 6시쯤 일어나서요. 집에 있는 새끼 앵무새들 밥 주고, 그리고 앵무새들 관리, 건강 관리하고, 앵무새들 뭐 필요한 거 없는지 체크해주고, 그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넣어주고, 네, 그런 관리들을 하고 있어요. 주로 과일과 채소를 잘 먹지만 여러모로 조심할 부분이 많다는 앵무새. 기욱 씨는 직접 엄선한 친환경 채소에 몸에 좋은 영양제까지 넣어 앵무새들의 아침밥을 차려줍니다. 제가 맨날 올 때마다 인사하고 안녕 이러니까 얘네들도 따라 하거든요. 아. 연고도 없는 괴산에 남다른 친구들까지 데리고 혼자 찾아왔습니다. 기욱 씨보다 주변 사람들이 기욱 씨를 더 걱정했다네요. 귀농하면 이렇다더라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텃세나 이런 것도 걱정하고, 너 거기 가면 뭐 해먹고 살래 막 이런 걱정들도 주변에서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농사나 이런 걸 해본 경험도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죠.
괴산에서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은 어둡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청춘들. 이들은 스스로 비빌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초보 농부 제모 씨, 그의 동생 세미 씨, 부모님을 따라 괴산에 온 지인 씨를 비롯해 괴산에 사는 50여 명의 청년들이 모인다는 이곳. 원래는 청년창작소 오롯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청년들이 와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양하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작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주로는 소모임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청년도 문화도 없어도 너무 없는 괴산에서 밥이라도 한 끼 먹자던 게 일이 커졌습니다. 이들은 오롯을 결성해 함께 취미 생활을 하고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2030 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뭔가 그럴 모일 만한 곳들이 참 없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결핍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 우리가 해보자 좀 이런 마음이 좀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소모임부터 다양한 행사까지 그간 해온 일이 참 많지만 그중 가장 대단한 업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밥상 모임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오고 왔다가 갔고 그다음에 그 밥상 모임을 통해서 오롯이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모임들을 꾸준히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괴산군에 있는 청년들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오롯이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미혼 남녀 청년들이 만나서 벌써 10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심지어 아이가 출산도 2명이나 생겼다. 괴산군 출산율에도 일조했다니 오롯이 정말 큰일 했네요. 하루 일과를 마친 늦은 시간. 오롯의 문이 유독 활짝 열리는 영화 모임 시간입니다. 모임의 주축은 이제 귀촌한 지 4년 된 희선 씨입니다. 이제 오롯 소모임 중에 연령 제한이 없는 유일한 모임이라는 점, 그래서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화를 보고 나서의 감상을 질문으로 정리를 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서로 고민하고 나누는 그런 게 좀 모임의 특별한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콜센터에서 일하게 된 소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괴산엔 극장이 딱 하나뿐이다 보니 접할 수 있는 영화가 한정적인데요. 다양한 영화를 보는 것도 좋지만 사람과 문화에 목말랐던 이들에겐 질문과 대화가 더 즐겁습니다. 지방 군소도시에 이제 취업하는 아이들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고 그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어떤 그 현실이라는 게 너무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뭔가 보호받아야 할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결국에 보호받지 못하는,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또 뭔가 결국에는 그 실적을 위해서 뭔가 자기를 갈아 넣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좀 현실에 좀 맞닿아 있지 않나? 이 시골 동네에서 영화 모임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귀농 귀촌인으로서의 외로움을 먼저 겪었던 이들에겐 오롯이 더없이 고맙고 반갑습니다. 이게 시골 같은 데서는 젊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각이 점점 이렇게 뭐랄까 단순하고 꼰대가 돼갈 수 있는 느낌도 많이 있는데 이런 우리 지역의 청년분들이 활동을 해주시고 또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 지역의 젊은 생각들이 뭔지도 좀 알 수 있고 좀 저도 좀 더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적극 지원해주고 싶고 같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같이 함께 오랫동안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시골에 내려오면서 걱정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어느 정도 포기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랬는데 저는 이런 게 필요하겠다, 나 이게 필요하다 이런 걸 느끼기 전에 이미 여기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굉장히 운이 좋은 편이죠. 괴산에 오기 전 기욱 씨는 영화 제작 현장에 오랫동안 몸담았습니다. 기욱 씨를 괴산에 오게 만든 건 20년 가까이 같이 산 서머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영화하거나 뭐 다른 일 때문에라도 힘들 때 항상 이제 위로가 돼준 친구거든요. 언제나 이렇게 애교도 많고 저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와서 이렇게 애교도 부려주고 그래서 저를 많이 위로해줬던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친구한테 그만큼 해주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귀농을 선택하게 된 거죠. 기욱 씨에게 자신의 행복만큼 중요한 건 서머의 행복. 직접 재배해서 줄 수 있는 것들은 주려고 하는데 아직은 이렇게 제가 노지에서 그냥 텃밭에서 키우고 있는 거라 아직 다 자라지 않아서 지금 이거는 구매한 겁니다. 보통 당근이나 양배추, 양상추, 브로콜리 뭐 이 정도. 이젠 챙길 식구가 더 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얘는 루티노 갈라. 그래서 얘가 지금 알에서 깨어난 지 24일 차 됐습니다. 새끼 앵무새들은 한두 시간에 한 번씩 밥을 줘야 합니다. 아직은 모든 게 서툰 초보 브리더. 어쩌면 기욱 씨가 새들을 기르는 게 아니라 새들이 기욱 씨를 성장시키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얘는 지금 오늘 11차입니다. 11차. 알았어, 밥 먹자, 밥 먹자. 브리더를 선택해서 브리더가 된 이후로 처음으로 저희 가사에서 나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의미가 굉장히 있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젊음이라더니 천생 도시 여자였던 희선 씨도 괴산에서 독립 출판사를 열고 책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에서는 영화 마케터로 일을 했었고요. 회사 다니다가 그림을 더 그리고 싶어서 그 이제 그림책 아카데미에 좀 다니다가 그러다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독일에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괴산에 오게 됐고 그때 마침 부모님께서 막 떠날 그 시점이셔가지고 그럼 같이 괴산에 내려가서 좀 몸을 쉬다 오자 그런 마음으로 괴산에 오게 되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꿈을 찾아 떠났던 희선 씨. 독일에서 돌아올 때만 해도 괴산은 그녀에게 잠시 쉬어갈 곳 그뿐이었다고 합니다. 쉬다 보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당장 몸이 좋지 않아서 뭐 회사에 다니거나 어디 직장을 다닐 수는 없는데 괴산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을 찾아서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용기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괴산에서 좀 쉬면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괴산에 안착해 꿈을 찾은 청년들.
제모 씨는 꿈 말고 찾은 게 또 있다는데요. 제모 씨를 찾아온 손님. 저 왔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관계일까요? 두 사람이 괴산에서 찾은 건 무엇일까요? 여기 짱이죠. 근데 이거 네. 한 2시 넘어가잖아요. 여기도 더워요? 그럼 이제 여기 그늘이 이제 해가 절로 가면서 그늘이 뒤로 생겨요. 그거 앉을 수가 뒤에는 뭐 없네. 없으니까. 아, 제가 저녁에 회의가 있어요. 회의 가지 마요. 아니, 회의 같이 오세요? 내가 가도 돼요? 그 청소년 동아리 워크숍 가는 거 회의하는 거거든요. 가서 아이디어 좀 내세요. 난 청소년 동아리를 안 하는데 제가 왜 가요? 이제 뭐 내년에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 이제 곧 1년 돼요. 작년 5월에 결혼해서. 그때 제 동생이랑 같이 장터구 구경 갔다가 처음 그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인사 나누고 독립출판 작가님이 괴산에도 있구나. 그래서 궁금하시다. 어떤 분일까 하고 이제 넘어갔거든요.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그 저희 청년마을 프로그램을 머한동 하우스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연히 그 작가 이미선님을 만나게 된 거죠. 저는 절대 상상 못했고요. 여기서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근데 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앞으로도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지내요. 사랑해요. 사랑 넘치는 오롯이 모처럼 똘똘 뭉쳐 목도 시장으로 나섰습니다. 직접 기획한 행사를 펼치는 날. 몇 분 정도 오셨어요? 사전 신청은? 신청은 아직은 거의 많이 비 와서 그렇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절반? 부족하진 않아요, 아직? 아직까지는 조달해서 팔고 있어요. 네. 걱정하세요. 네. 섬세한 희선 씨는 곳곳을 둘러보고 말솜씨 좋은 제모 씨는 MC를 맡았네요. 이게 아무래도 목도시장 활성화를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마을 분들이 같이 교류하고 이렇게 즐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날씨가 어제처럼 맑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흐려가지고 약간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지금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다행입니다. 목도시장은 인근에 나루터가 있어 물건을 사고 팔던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이었습니다. 배가 끊기게 된 이후 그때의 모습을 잃어가던 시장에 모처럼 활력이 돋네요. 모든 상인들, 모든 여기 면민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더더덜더 말고 이런 날만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그 소리들을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못하는 그 PR서부터 모든 저기를 다른 그 타지의 그 저기들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게 앞으로도 그렇고 같이 상생해서 계속 했었으면 해요. 청년이 있기에 혼자가 아닌 함께이기에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거 아닐까요? 늦은 날씨에 불구하고 여러 군데서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행사가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행사를 치르기 전에는 우리가 상상만 했던 것들이 정말 현실로 이루어질까 이런 걱정도 되고 뭐 그런 기대도 되고 하는데 이런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까 더 뿌듯함도 크고 보람도 차고 또 상인분들도 많이 즐거워해 주셔가지고 네, 기쁩니다. 오롯에 새로운 모임이 생겼습니다. 결성 3개월 차 된 밴드 모임. 청년들이 오롯에서 배운 건 가치의 소중함이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외로운 독주가 오롯을 만나 하모니가 되었으니까요. 제가 처음에 계산을 온 게 2021년 7월에 왔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문화 공연 이런 게 없다시피 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문화 공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좀 그런 선두주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마음속으로 좀 가지고 있어요. 마음 같지 않은 농촌살이. 꿈보다 성공보다 더 필요한 건 함께할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첫 곡 해도 괜찮겠는데? 만약에 올린다면. 그럼 우리 다음 곡을. 평소에는 뭐 일하면서 누구나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일들 되게 많을 텐데 뭔가 밴드부에서 같이 합주하면서 뭔가 그런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래를 한다는 게 되게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런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더 자주 모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서로를 만나 괴산에서 오롯이 오래오래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오롯이라는 단체를 만나고 친구들과 그리고 동료들과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면서 아,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구나를 많이 찾게 된 것 같아요. 다시 도시로 떠날 생각을 했었지만 그렇게 계산에 다시 저를 붙잡아둔 것도 그런 친구들이었고 그래서 농촌 생활에서 이런 친구들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에 좀 집중하고 다른 일들은 조금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오롯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운이 참 좋게도 그렇게 오롯을 만나게 됐고 그들이 참 절 지루하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오히려 바쁘게 살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 덕분에. 저의 인생을 정말 바꿔준 정말 소중한 단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다 같이 잘 지내는 그런 단체로 성장할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하고 싶은 게 좀 많거든요. 뭔가 모르는 짜릿함? 뭐 이런 것도 있고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재배가 되면 더 기분이 좋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3년 전에 귀농해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강영재입니다. 이른 아침 딸기밭에 출근한 영재 씨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오늘 귀한 손님이라도 오는 걸까요? 딸기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딸기 수확 체험하는 거 하시고요. 만들기 체험들 많이 하시죠. 문득문득 일어나면 출근해야 되는데 가끔 이 생각 들 때 있고 벌써 3년 차긴 한데 완전히 이게 적응이 됐다, 내 것이 됐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나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안녕.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저씨가 오늘 여러분들 딸기 따러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따는지 먼저 알려줄게요. 여기 빨간 거 있고 초록색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거 따야 돼요? 그렇죠. 빨갛고 큰 걸로 잘 따면 되고 가위로 여기쯤 잘라주면 돼요. 제 아이들하고 우연치 않게 딸기 체험을 하러 갔었어요. 근데 그 체험장이 저희가 생각했던 그 좀 덥고 지저분하고 그런 체험장이 아니고 너무나 쾌적하고 환경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와, 이 딸기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딸기 농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딸기가 수익성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딸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꼬마 손님들이 돌아가고 딸기밭으로 향하는 또 다른 사람들. 이번엔 어떤 분들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네. 네, 커피 한 잔씩 하세요. 커피. 네. 어제 노르니까 좋았어? 또 일하러 온 게 또 좋고. 어제 갔다 온 건 안 힘드셨어요? 네. 아이고 너무 바빴시요 어제. 이제 그만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거긴 이제 너무 시간 나오는 건 따버려요. 네, 여사님들이 지금 4분 하고 계시는데요. 다 저희 동네 분들. 제가 원남 1리인데 원남 1, 2에서 사시는 동네 분들이고요. 부녀회장님이랑 같이 오셔서 저 일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억울하지. 너? 못 봤어 어저께. 저 가운데 줄 뒤에만 좀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싹 다 따주시면 돼요. 네. 네, 오늘도 또 수고하시고요. 네. 딸기 농사가 짓고 싶어 무작정 찾아온 논산. 아는 이 하나 없던 이곳에서 영재 씨를 가장 먼저 반겨준 건 바로 원남리 주민들이었습니다. 정말 한 6개월 동안 찾아서 많이 돌아다녔고,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맨 마지막으로 왔었는데, 이 동네는 생각보다 여사님들이나 마을 분들이 너무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우스 시설을 지을 때도 많이들 와서 도움도 주시고, 그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또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가 주시기도 하고, 지금 제가 정착한 이 마을이 너무 마음에 들고, 앞으로도 저도 도움을 드리고 도움도 받아가면서 오랫동안 농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2의 인생을 찾아 시작한 딸기 농사. 영재 씨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진짜 재미를 느끼는 중입니다. 이젠 눈빛만 봐도 손발이 척척 맞는데요. 한때는 내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도움도 줄 수 있는 어엿한 원남리 주민이 됐죠. 처음에는요, 딸기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서 설마 했어요. 근데 잘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오시는 분도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좋았어요. 괜찮아요.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우리도 열심히 해서 도와줘야지 되겠다. 만약에 잘못돼갖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주인 된 입장으로 열심히 했어요. 마을에 정착한 지 3년.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매해 수익이 늘며 영재 씨의 딸기 농사도 결실을 맺고 있죠.
묘합니다. 뭔가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어찌됐건 제가 몇 개월 동안 키운 딸기니까 기분도 좋고 묘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기를 납품하러 가는 길. 딸기 농사를 시작하고 맞이하는 세 번째 봄이지만 여전히 이 길을 지날 때면 설렙니다. 뒤에 가득 실려 있을 때 기분 제일 좋고 이제 조금밖에 안 실었을 때는 좀 찹찹하고 이러죠. 근데 어차피 딸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뭐 많이 나올 때 많이 나오고 또 적게 나올 때 적게 나오고 하니까 지금은 좀 이해를 합니다. 영재 씨, 이제 농사꾼이 다 됐네요. 이거 다 상인데 10, 25, 25, 6, 7, 8. 네. 그렇어. 424. 네, 맞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좀 적응도 어느 정도 돼가고 있고 이렇게 이제 납품하고 운전하고 이렇게 돌아갈 때 보면 여기 시골의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 이제 진짜 농사꾼 다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들죠. 네. 10년 넘게 외국계 회사에 다니며 직장인의 삶을 살았던 영재 씨. 하지만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도시 생활에 지쳐 귀농을 고민하게 됐죠. 인사했어? 인사했어. 우와, 자, 야 민성이랑 오빠랑 가서 저희 공놀이 하고 있어. 너네 저기 엄마가 용돈 준대. 귀농을 마음 먹고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던 영재 씨. 했지. 어머니도 화장하고 그런 영재 씨를 응원한 건 가족들이었습니다. 어디 간대? 낯선 곳, 낯선 일. 그의 새로운 도전을 기꺼이 함께한 가족 덕분에 영재 씨도 딸기밭 사나이로 제2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었죠. 워낙에 성실한 스타일이에요, 남편이. 가지고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거의 저랑 결혼하고 한 9년 정도 했는데 출근하기 싫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아 이제는 자기가 번아웃이 와서 그만둬야겠다라고 얘기했을 땐 아 이건 진짜다라고 좀 내가 말려도 소용이 없겠다. 뒤에서 엄마한테 엄청 상담을 했죠. 내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장모님하고 같이 여기저기 이제 전 보러 다니시고 그래서 뭐 전 듣기로는 뭐 제가 뭐 물하고 잘 맞는다느니 뭐 흙이랑 잘 맞는다느니 뭐 이런 얘기 듣고 오셔가지고 아 귀농해도 괜찮대 막 이런 얘기 해주시고 결국엔 제가 성실해서 됐다. 네. 엄마가 성실하고 꼼꼼한 영재 씨. 이제 지나온 날들은 웃으며 꺼낼 수 있는 추억이 됐죠. 아빠가 돈 줄게. 과자 하나씩만이야. 서로를 위하는 딸기밭 가족의 마음처럼 봄밤도 깊어갑니다. 지각. 딸기 농장을 찾아온 청년들. 농촌에 이렇게나 젊은 친구들이 많다니 무슨 일이라도 벌이려는 걸까요? 99만 원이 빠졌는데 근데 저는 타설을 더 늘려달라고 했는데 레미콘
기다리는 거 하나 제가 이제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그 모임은 청년들끼리 만든 모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저희끼리 모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 친구들은 지금 시설하우스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시설하우스를 짓고 또 준비를 하고 좀 저렴하게 그리고 나한테 맞게 지을 수 있는지를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만약에 승합하게 되면은 60와트로 저희가 계산했었나요? 65와트로. 그때 7대니까 7, 8, 56에다가 여유 전력 4kg 정도 하면 60kW. 60. 형님들이 되게 많이 도움 주시고 되게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제가 뭐 잘 모르는 부분이나 그런 것도 이제 각자 다 다른 분야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하다 보면 자기가 좀 더 아는 분야나 뭐 그런 분야, 그 제가 좀 모르는 걸 더 이렇게 서로 알려줄 수 있고. 난 진짜 궁금한 게, 진짜 이거 귀농할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반응이 그랬었어? 다 응원해줬어? 어머니 들으시면 서운하겠지만 쌍욕을 하시면서 너 이놈의 새끼 등록금 다 토해내고 시작하라고. 내려와서 하면은 다 아빠가 다 해줄게. 너는 그냥 몸만 내려와. 너 애기랑 와이프 있는데 그 이제 네가 직장 생활에서 번 돈보다 여기서 네가 열심히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와라 해서 내려와서 지금 농사 짓고 있잖아요. 아버지 안 도와주던데? 용상이는 진짜 결혼 언제 할 거야? 꽤 됐잖아, 사귄 지. 아니, 결혼을 하고 싶긴 해? 네, 하고 싶죠. 하고 싶어? 형수님이랑 같이 농사 지실 거예요? 이런 거는 나오면 안 돼가지고. 여자친구 부모님이 같이 농사 질 오늘 거냐. 모인 사람들은 논산시 농업대학 딸기학과에서 만난 동창생들. 이렇게 한다고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할 거고. 나이도 고향도 제각각이지만 농사 공부를 함께하며 오늘까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표정이 너무 이렇게 농촌에서 성공을 꿈꾸는 열혈 농사꾼들이죠. 형님도 형수님 예비 형수님 한번 모시고 오세요. 모시고 일로 와. 그러면 결혼 축하합니다. 잘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40살이 넘어서 귀농을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 귀농을 했는데, 해서 저도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지금 20대, 뭐 30대에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 제가 이제 빨리 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그 친구들은 이미 하고 있으니까 많이 부럽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잘 생각했다는 생각도 있고요. 준비만 잘해서 열심히 농사 지면 충분히 잘 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딸기가 익어가듯 딸기밭 사나이 영재 씨의 인생 2막도 점점 무르익어갑니다. 이번엔 딸기밭이 아닌 컴퓨터 앞에 앉은 영재 씨. 또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홍보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홍보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영상도 찍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아직 한 400명 정도 구독자가 있는데요. 그래도 구독자보다 그거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홍보도 조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나름 뿌듯합니다. 네. 시간 내면 처음에는 이 시설하우스를 준비하고 짓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주로 이제 하우스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들 찾아보시고 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물어보러 오시고. 맨주먹으로 시작해 틈틈이 설계 공부를 해가며 직접 하우스를 세운 영재 씨. 이제는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찾아오는
선배 농사꾼이 됐습니다. 다른 데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찍는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정보를 얻으려고 늘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죠. 어떤 행위, 어떤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처음부터 하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계속 이제 데이터도 좀 분석하고 필요하면 그래프도 그리고 해서 기록을 잘하고 분석을 잘 해놓으면 그 다음 잡기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3년차 농부인 영재 씨에게도 초보 시절은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딸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영재 씨에게 아낌없이 노하우를 가르쳐준 딸기 선생님이 계신데요. 선배 귀농인이자 딸기 마이스터인 강영식 대표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씨가 바뀌어? 제가 처음에 귀농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저는 이제 딸기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서 누군가한테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가능하면 이론 교육하고 실습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마침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마이스터라는 제도가 있었고 논산에 또 딸기로 마이스터 분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술센터에 가서 좀 문의를 드렸고 소개를 받아서 딸기 마이스터이신 강영식 대표님을 찾아가게 됐고 그 밑에서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이론 교육 받고 있어. 충청남도 그리고 논산의 인구 농업인구 추이를 이렇게 뽑아서 한 적이 있는데 이미 그 연령대들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신규 인원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늘질 않아요 어차피.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랑 같은 연령대이다 보니까 뭐 조금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다. 맞아, 나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제 딸기 농가의 사실 평균 연령이 68세 정도 되니까 우리 동네도 이제 매년 딸기를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아까 같은 그런 교육생들이 이제 딸기 산업에 또 이제 또 진입을 하고 있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요즘 그런 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고 또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되게 마음이 좀 뿌듯하고 내가 가끔 가다가 영재 씨 소개할 때 내 수제자라고 일치월장을 했고 또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양쪽 사이드는 오히려 생이 훨씬 좋고 온도가 낮은데도 스승과 제자로 만났던 두 사람. 넓어 보이고 딸기가 이젠 농촌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친구이자 동료가 됐습니다. 가끔 이제 제 하우스에 그 친구들 데리고 와서 제 시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이제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저의 경험담을 또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해서 오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의향이 있고요. 지금도 또 시간 날 때마다 그런 뭐 귀농귀촌이라든지 청창농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재 씨는 자신이 겪었던 실패와 농사를 지으며 터득한 노하우를 후배 귀농인들에게 아낌없이 전해주고 있죠. 오늘도 어김없이 딸기밭으로 출근한 영재 씨. 아라아리 맺힌 딸기처럼 영재 씨의 꿈도 딸기밭에서 무럭무럭 자랄 겁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사실은 되게 많은데요. 이거를 한 2배 정도 늘리고 싶은 목표도 있고요. 이제 마이스터 대학에 들어가서 또 마이스터 학위도 받고 싶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게 교육이나 강의도 좀 하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건데 저희 가족도 좀 건강하고 밝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